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왔네요. 자, 챗 홈그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챗 홈그랜 5년 무려 250밀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우승 대우를 뭐 확실히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챗 홈그랜과 루키 맥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250밀 규모고요. 계약 상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 시즌까지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루키 스케일의 마지막 해인 4년 차이기 때문이고 2627 시즌 때부터 곧바로 41밀 그리고 그 다음 시즌 45밀 추정치입니다. 네, 그리고 48밀, 2930 시즌에는 51밀, 그리고 303일 시즌에는 55밀. 팀 옵션이나 플레이 옵션 없고요. 풀 개런티입니다. 그리고 2031년 여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얼마 전에 또 슈퍼맥스 계약을 맺었죠.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맥스 계약이고 2627 시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홈그랜의 계약 2명만으로도 80밀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이덥과도 계약을 맺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맥스 계약은 2728 시즌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2728 시즌부터는 2명만으로 100밀이 넘어가는 거죠. 네, 거기다가 제이덥의 계약 이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금액 연평균 50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와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셀러리 캡 폭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연평균 50밀 이상 받는 시즌은 2930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930 시즌이면은 뭐 4년 뒤잖아요. 4년 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50밀의 가치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KC는 우승도 했겠다. 또 홈그랜 너는 우리의 미래다. 그러니까 뭐 미리 위축되거나 기분 상할 일 없다. 우리는 바로 그냥 통큰 계약을 줄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페이냐 혹은 미래에 대한 투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오버페이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뽑아내는 선수도 아니고 건강이 뭐 확인된 선수도 아니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 홈그랜이 젊은 선수고 또 OKC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봐야겠죠. 자, 홈그랜은 2002년생입니다. 2m 16cm에 97kg이니까 상당히 슬렌더죠. 그리고 윙스팬은 대단히 깁니다. 윙스팬이 2m 29cm니까 내 키보다 13cm가 더 긴 거죠. 굉장히 축복받은 훌륭한 신체 조건의 소유자입니다. 자,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OKC의 지명을 받았고요. 2022-23 시즌, 데뷔 시즌은 픽업 게임을 뛰다가 큰 부상을 입으면서 전체 결장 시즌 아웃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3-24 시즌이 홈그랜의 루키 시즌이 됐고요. 이때는 또 82경기를 다 뛰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10번째 경기에 골반부터 떨어지는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때문에 32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지난 3시즌 동안에 114경기 출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뭐 40경기 못 뛴 거죠. 자, 23-24 시즌에는 82경기를 뛰면서 16.5득점, 7.9 리바운드, 그리고 2.3 블락샷, 3점도 던질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4번, 5번 자원이지만 자유투도 80%에 육박하는 굉장히 슈팅이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지만 3점이 살짝 고장났던 것 이외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24-25 시즌 32경기 뛰면서 기록들은 다소 떨어졌습니다만 3점과 블락이 가능하고 하프코트 셋과 또 달릴 수 있는 빅맨의 그런 장점을 보여줬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파이널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물론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3점이 고장나긴 했어요. 하지만 홈그랜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빅맨들과 다르게 3점도 던지고 스팟업 슈터, 캐치앤 슈터도 되지만 또 훌륭한 림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돌파가 되는 선수예요. 그것도 양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홈그랜이 어떻게 본다면 뭐 볼륨을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길저스 알렉산더와 제이덥이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옵션으로 쓰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를 지니고 있고 또 3점이 되면서 블락이 가능하고 돌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OK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스가 한 발 더 남았습니다. 만약에 OKC가 올 시즌에 우승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홈그랜의 계약을 5년 250밀짜리 계약 소식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OKC는 화끈하게 질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맥스가 한 발 더 남았죠. 바로 제이덥입니다. 제이덥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 이은 팀 내 2옵션입니다. 뭐 2옵션이라는 게 두 번째로 뭐 중요한 선수다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OKC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수이기도 하죠.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69경기 뛰면서 32.4분, 21.6득점, 5.3리바운드, 5.1어시스트 상당히 다재다능하고요. 손도 빨라요.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팔이 길고 손이 크고 그랬기 때문에 카와이 레너드가 종종 비교가 되기도 했었는데 정규 시즌 성적도 좋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3점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볼륨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파이널에서 활약이 워낙 좋았죠. 5차전까지 1, 2, 3, 4, 5차전 치르는 동안 계속 득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나이도 젊죠. 자, 지난 시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리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득점왕, 그리고 정규 시즌 MVP, 파이널 MVP, 그리고 우승. 이걸 한 시즌에 달성했던 선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4명밖에 없어요. 카림 압둘자바, 마이클 조던, 혼자 4번, 그리고 샤킬 오닐, 그 다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제이덥의 지난 시즌도 환상적이었죠. 일단 파이널 우승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올스타, 그리고 올 NBA 서드팀, 그리고 디펜시브 세컨팀에 뽑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3년 차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우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 속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정규 시즌 막바지에 데빈 부커와의 충돌 때문에 오른쪽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진통제를 수차례 맞아가면서 플레이오프를 잘 또 소화했고요. 지금은 또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25-26 시즌 때 6.5밀, 그리고 26-27 시즌 때는 RFA,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제이덥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진짜 1라운드 10순위 이상에 뽑힌 선수가 아니라 거의 뭐 탑3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제이덥이 원래는 뭐 대학 자체도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니잖아요. 산타클라라 대학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뭐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드래프트가 가까워지면서 주가를 확 높인 케이스인데 이 제이덥의 발전 속도나 주가가 높아진 그 스피드를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KC는 당연히 맥스를 줄 거예요. 그때부터 OKC는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3맥스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OKC의 샐러리는 조만간 터져 나갈 겁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4년에 285밀, 연평균 70밀이 넘는 금액이고 홈그랜이 5년 250밀이니까 연평균 50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과연 제이덥은 얼마에 잡을지 샘 프레스티 단장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조 건설은 가능할까요? 여전히 OKC는 젊고 빠르고 날렵니다. 지난 시즌 OKC의 우승이 최연소 우승,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챔피언팀 1977년의 포틀랜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2025년의 OKC입니다. 여전히 핵심이 젊다는 뜻인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그나마 노장축에 들죠. 알렉스 카루소, 케니치 윌리엄스 더불어서 98년생입니다. 홈그랜이 2002년생이고 제이덥이 2001년생이니까 전성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았죠.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픽도 넘쳐납니다. 에셋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드래프트를 살펴보면 1라운드 15순위로 토마스 오버를 지명을 했고요. 빅맨이죠. 그 다음에 24순위로 닉 클리포드, 그 다음에 44순위로 브룩스 베나이저, 그리고 지난 시즌 때 뛰지 못했던 니콜라 토피치가 지금 열심히 서머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단 OKC의 픽 보유 현황을 보면 2026년, 2027년 1라운드 픽만 3개고요. 2라운드 픽은 그냥 읽지 않을게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 2028년만 1개고 그 다음에 2029년이 다시 2개, 그리고 2030년부터는 1개씩 있는데 지금 OKC의 2032년까지의 1라운드 픽 보유 개수는 무려 12장입니다. 12장.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3맥스를 좀 주긴 그렇고 나중에 홈그랜 팔아야 되겠는데 픽 쓰면 돼요. 그리고 픽을 안 쓰더라도 홈그랜은 충분히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자원이고 3맥스를 한다고 해서 OKC의 운영이 힘들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3맥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자산으로 좀 더 굴려보다가 도저히 샐러리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이 맥스를 맺은 계약은 굉장히 또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맺어놓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도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란 게 그렇잖아요. 계약을 맺어놓고 그 계약이 상대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 계약을 내가 파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그랜이 분명히 오버페이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해요. 이건 홈그랜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챗 홈그랜의 1년 50밀짜리 이 계약이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이대로 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25 시즌의 OKC는 공격 레이팅 3위였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이 어린 친구들이 수비에 뭐 눈을 떴고 굉장히 또 훌륭한 수비력을 실제로 지니기도 했었고 또 아주 훌륭한 수비 전술 속에 디펜시브 레이팅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 레이팅은 무려 플러스 12.8로 압도적인 1위였어요. 공격, 수비 어느 곳 하나 모난 구석이 없었습니다. 자, 2위와 16게임 차 압도적인 서부 1위에 올랐었고요. 2위는 휴스턴 로켓츠였죠. 동부 컨퍼런스 상대 성적은 29승 1패였습니다. 30번 싸워서 한 번 졌어요.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 없겠고, 다음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25-26 시즌은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챗 홈그랜과 그리고 제이더비 루키 스케일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셀러리는 텅텅 비어 있죠. 자, 지난 시즌 멤버들이 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니콜라 토피치라는 지난 시즌 뛰지 못했던 이 유망주가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길저스 알렉산더의 뭐 백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루돌트의 백업으로는 케이슨 월라스, 그리고 여기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아이지아 조도 있죠. 그리고 3번은 제이덥, 알렉스 카루소가 3번은 아니지만 카루소, 그 다음에 또 케니치 윌리엄스, 뭐 이런 자원들이 또 차고 넘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챗 홈그랜, 그리고 백업으로는 뭐 에런 위긴스가 4번 자원은 아닙니다만 뭐 OKC가 워낙 스몰도 잘 돌리니까요. 그리고 5번은 아이제 하텐슈타인이 먼저 나온다면 백업은 이번에 새롭게 또 연장 계약을 맺은 제일린 윌리엄스, 그리고 토마스 소버가 번갈아 맡겠죠.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지난 시즌 대비 뭐 이탈한 자원이 뭐 거의 없는 셈이고, 또 토마스 소버, 니콜라 토피치 같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연건들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OKC 셀러리가 터져 나가기 전까지 뭐 충분히 다음 시즌은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챗 홈그랜에 대한 계약 소식과 OKC의 다음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재밌는 이슈가 생기는 대로 열심히 찍어서 올리겠고요. 15만 돌파 자축 라방 빠르게 제가 날짜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